예, 오늘은 3.1혁명 100일 주년기념 인문학 강의. 지난주 국뽕 1, 2 기억나십니까? 국뽕 3 할까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또 되게 많아졌거든요, 좋은 것들이. 네, 엄청납니다, 이제. 근데 그만 적고, 예, 그만 적고. 오늘은요, 진보, 보수, 좌우. 이게 되게 심각해요. 헐, 영혼없는 리액션. 네. 이게 되게 심각해요. 자, 여러분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보수가 어떻고, 보수 우파가 어떻고, 또 뭐 좌파 독재가 어떻고 막 등등등등 우리 되게 많이 보는 용어예요. 일상적으로. 이게 다 오염됐습니다. 심각하게 오염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어의 의미는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합니다. 그런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하는 것. 예를 들면 마누라. 마누라 아시죠? 좋은 뜻 같습니까? 나쁜 뜻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 옛날에 대감 이상 혹은 임금님이 우리 와이프를 부를 때 마노라라고 불렀어요. 마누라. 되게 극존칭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마누라가 마누라로 변하면서 약간 이상한 우리 비하하는 말로 쓰였죠. 예. 우리 고유 와이프 아내의 가장 고유의 극상승말이 마누라였어요. 이렇게 약간씩 변해요, 시대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오염된 언어가 진보는 좌파다. 많이 들어보셨죠? 진보 좌파. 또 보수는 우파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다 오염된 언어입니다. 각자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진보, 좌파 혹은 보수, 우파 이거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 원래의 의미, 학술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보 좌파는요, 원래 뭐 조금 가능해요. 근데 보수 우파는 원래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자, 원래 의미입니다. 진보와 보수. 진보는요, 나아갈 진, 걸을 보. 그래서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되어 간다. 좋아져 간다. 역사의 발전의 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한다. 이 뜻이에요, 진보. 이해되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수, 지킬보, 지킬수. 그래서 보존하여 지킨다. 새로운 것을 적극 받아들이기보다는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 진보와 보수 차이점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맞춰보십시오. 세대 아니에요. 전통 아니에요. 뭐냐면요, 바로 현실 인식이에요. 자, 현실이 우리 다가 느끼기에 현실이 완전 천국이야. 완전 천국이에요. 진보가 좋은 겁니까? 보수가 좋은 겁니까? 현실이 천국이면. 현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럼 현실을 바꾸자는 게 진보고요. 현실을 유지하는 게 보수예요. 현실이 아주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보수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현실이 지옥 같아요. 그러면 진보가 좋은 거예요? 보수가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진보와 보수는요,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 좋아. 그러면 보수가 좋은 거예요. 우리 현실이 너무 싫어. 그럼 진보가 좋은 겁니다. 자, 실습입니다. 이게 읽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이거? 뉴욕타임즈예요. 뉴욕타임즈. 예. 뉴욕타임즈 기자인데요. How South Korea solved its face mask shortage.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구립니다. 뭔 소리냐면요, 한국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한 방법? 예, 여기 나옵니다. 이웃의 약사와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그 비결이다. 이렇게 나와요. 뉴욕타임즈 4월 1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국뽕 완인이 춘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 마스크 대란 해결됐다고 했죠? 예. 근데 뉴욕타임즈에서 그거를 4월 1일 날 발표했어요. 마스크 대란 해결됐다고.
해결된 원리가 뭐라고 두 개? 예, 약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마스크 사보셨죠? 장당 얼마에 사셨습니까? 약국이 얼마나 줬습니까? 2, 300원 남는데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을 사도요, 한 사람을 써요. 하루에 대충 10만 원 준다 쳐봐요. 그러면 300원 남는다 쳐봅시다. 약국에 250장 들어가요. 얼마입니까? 300 곱하기 250 해보십시오. 7만 5천 원. 예, 약산 손해예요. 근데 약국들이 그걸 했어요. 약사가 약대에 나와서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지금. 거의 막노동 수준 주는 임금도 못 받고. 왜 했습니까? 왜? 사명감 때문이에요. 약사의 사명감 때문에. 맞아요, 그거예요. 공사장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개입했어요. 여러분 초창기에 마스크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사재기 했죠. 왜냐면 했어요. 우리 경찰이 잘한 게 시중에 마스크가 없어요. 분명히 하루에 1000명 생산해야 되는데 시중에 마스크가 없어요. 경찰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 인천항, 인천공항, 부두 다 뒤져서 컨테이너 박스에 마스크 다 채워냈어요. 경찰이. 예, 그런 거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강력 개입하고 우리 삼성에게 뭐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어디는 기저귀 공장 라인 바꿔라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마스크 줄 서십니까? 손을 짧게 쓰시죠? 거의 안 쓰죠. 저녁에 가도 마스크 있어요, 이제는. 예, 해결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정부가 엄청나게 잘한 일이죠. 예. 그러면 이게 현실이 좋아요, 나빠요, 지금? 좋죠. 현실이 좋다고 느끼시죠? 그러면 우리는 다 보수예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4월 2일자 기사에 우리나라 마스크 대란, 아직도 마스크 대란이래요. 4월 2일자 기사에. 그러면, 그리고 또 보셔요. 또 4월 2일에 또 마스크 대란이래요. 이 사람의 기사 내용 보면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요.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보세요. 3월 30일 날 저녁에 보육교사까지 줄 세워도 마스크 대란이래요. 기자들은 현실 인식이 어떤 겁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 현실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기사들이 진보예요, 기자들이. 그렇죠? 그럼 이렇게 따져봅시다. 진보가 좋은 겁니까? 보수가 좋은 겁니까? 그 두 개는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요, 현실 인식이 올바른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느끼기에 마스크 대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그럼 기자들은 현재 진보잖아요. 이때는 진보 기자가 나쁜 놈들입니다. 현실 인식이 잘못됐으니까. 그쵸? 우리 줄 서서 지금 느끼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딜 봐도 우리처럼 마스크 잘 공급하는 나라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도 마스크 뿌리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저 봉사활동 무려 43시간 받았어요. 그렇게 뿌렸어요, 마스크를. 네. 현실이 아주 좋은데 기자들의 현실 인식 자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자의 현실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 안 보잖아요. 뉴욕타임즈 기사 안 보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내가 느끼기에 술 안 사도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 기자는 이렇게 되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뉴욕타임즈 기자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자들은 현실을 인식 못하고 있어요. 나라 다 칭찬하는데 우리나라만 저래요. 맞아요. 네, 쓰레기예요. 네. 저도 그래서 기자를 제일 싫어해요. 저걸 왜 승인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승인은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네. 네. 어쨌든 사기업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정당이 이 기사를 잘못 냈을 때 똑같은 분량으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으면 징벌과 손해배상을 내겠다는 공약을 한 그런 정당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진보 보수는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둘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땐 진보가 좋은 거고 어떨 땐 보수가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구십니까? 예. 윤몽길 의사셔요. 예. 윤몽길 의사는요, 진보일까요? 보수일까요? 이 당시에. 왜요? 독립하려고. 현실이 어땠죠? 암담했어요.
여기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일제 치하에 있었어. 식민지. 식민지 치하 암담했으니까 현실을 바꾸자가 진보죠. 이땐 진보가 좋은 거죠. 이때 보수는 누굽니까? 일제 치하가 좋아 이대로 유지해 누굽니까? 친일파 이완용 같은 애들. 예, 이때 보수는 쓰레기, 진보는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유 아니에요. 예, 최익현 선생님이에요. 근데 딱 봐도 유학자셔. 착하게 생겼습니까? 꼬장꼬장하게 생겼습니까? 누가 봐도 꼬장꼬장 개꼬장 같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 이렇게 하면 이해되십니까? 미스터 션샤인 애시라시 할아버지 보셨나요? 션샤인에서 이때 이게 역사적 고증을 너무 잘한 게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일본의 놈들이 우리나라에 아직 완전히 안 먹었어요. 먹기 시작할 때 니네 상평통번 이런 거 돌리지 말고 일본 제일은행권 화폐를 돌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완용이 막 압박하고 일본이 막 압박했을 때 고종 황제가 그럴까 막 쫄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최익현 선생님이 이거 뭡니까? 도끼. 이걸 지부상소라고 합니다. 네, 도끼 들고 임금이 상소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내 상소를 들어주든지 이 도끼로 내 머리를 하시든지. 목숨을 건 상소예요. 그래서 바꾸면 안 됩니다. 일본 제일은행권을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상평통복, 우리 화폐를 유지해야 돼요. 자,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현재를 유지하자, 보수죠. 이때는 보수가 좋은 겁니까, 진보가 좋은 겁니까? 그렇죠. 이때 진보는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상평통복 말고 제일은행권 들어와야 돼요. 라고 누가 주장했다고요? 이완용이. 이때는 보수가 좋은 겁니까, 진보가 좋은 겁니까? 보수가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최익현 선생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수주의자예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우리를 먹었어. 최익현 선생님 뭐 하셨을까요? 항일 의병장이 되셨습니다. 유학자가 70의 나이에 말 타고 다니면서 의병 활동을 하셨어요. 재산 다 털어서. 여러분,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어느 한쪽이 좋다 한쪽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가 그 현실에 공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현실이 일제치하에 먹혔으니까 윤봉길 선생님 진보가 좋은 거고, 일제 먹히기 전이니까 보수가 좋은 겁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좌파, 우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깊지 않나요? 뭔지 아십니까? 예, 프랑스 혁명, 예, 1700년대 말 77년부터 1799년 사이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이에요. 예, 잔다르크 그린 거래요.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왕정이 무너집니다. 루이 16세예요. 루이 16세 부부가 체포됩니다. 루이 16세의 와이프는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 그게 약간 와전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컨셉이에요. 전혀 서민의 삶을 모르는. 안 예뻐요? 예. 둘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이제 혁명에 성공했으니까 왕이 물러가고 국민 의회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의회에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코뱅당에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그냥 한 번에 잘라버리자. 한 번에 목을 댕강 해버리자.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왕당파라고 귀족들을 구성된 그 다른 당에서는 천천히 좀 합시다. 그래도 왕이었는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여기 국회의장석 있잖아요. 왼쪽에 앉은 자코뱅당이 빨리 합시다. 그리고 왕당파는 천천히 합시다. 오른쪽에 앉아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좌파는요, 한 번에 빨리 해버리자. 이게 좌파예요. 그리고 우파는 좀 천천히 합시다. 이게 우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좌파가 이겨요, 여기서. 이게 그 그림입니다. 길로틴 아시죠, 이거? 단두대에서 이렇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를 끝내버립니다. 이게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단두대들이에요. 잘 잘려요. 이거 보셔요. 이만해. 이게 대충 몇 미터고 철근 같은 게 뚝 떨어지면 댕간입니다. 아,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였어요. 큰일 나네. 녹슬어서 한 방에 밟았어요. 네, 아주 무섭죠? 네. 이거를 자르는 겁니다.
자, 다시요. 좌파는 빠르게 변화시키자 합니다. 우파는 뭐라고요? 천천히 변화시키자. 그러면 아까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건 현실이 어떤 양인 거예요? 그러면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건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네? 이거 되게 이거 빠르게 변화시키자, 천천히 변화시키자. 그 정답입니다. 좋아요. 바로 변화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예요. 근데 이거는요, 좌파든 우파든 변화를 시키자 말자? 시키자. 그겁니다. 변화를 시키긴 시키는데 좌파는 급격하게 빠르게 이용할 거, 우파는 아니다. 그건 부작용이 커. 천천히 변화시키자. 그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변화의 속도가 키포인트예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개념을 정리합니다. 진보는 더 좋게 변화시키자. 보수는 지금이 좋으니 변하지 말자. 예. 현실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어요. 자, 좌파는 빠르게 변화하자. 우파는 천천히 변화하자. 즉, 변화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진보, 좌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 만들어 보세요. 더 좋게 빠르게 변화하자. 그쵸, 좋아. 더 빠르게 좋게 변화시키자. 그쵸? 좋게 빠르게 변화하자. 진보, 우파는요? 천천히 변화시키자. 예, 더 좋게 변하긴 하는데 천천히 변화시키자입니다. 이해되시죠? 보수, 좌파 이게 뭔 말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보수는 변화시키지 말자. 좌파는 변화시키자. 그죠? 자, 보수, 우파 말이 안 돼. 정답입니다. 두 개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학술적으로 두 개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가 서로 대립하는 거냐 그렇게 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차마 저는 공적인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현실의 정당들을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어디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하지 마세요. 저 이거 공적으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선고법에 걸려요. 예. 말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예제입니다. 예제. 1907년 헤이그 특사 고종 황제가 외교적인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일제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분을 헤이그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을 합니다. 특사로. 근데 가지도 못해요. 이미 일본이 다 힘을 써놔서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준 열사는 거기서 울분에 차서 자살을 합니다. 자, 헤이그 특사로 갔던 분들은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진보. 왜요? 갔으니까. 변화시키는. 잘 생각해보세요. 1910년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일본에게 빼앗겨요. 보수요. 왜요? 지키려고. 그쵸. 현재 대한제국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보수입니다. 근데 보수긴 보수인데, 한 번에 확 바꿔요? 천천히 바꿔요? 예, 보수파예요. 이게 한 번에, 보수는요, 천천히 뭐 바꾸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보수는 우파, 좌파 개념이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냥 보수파예요. 현재 지키는 거. 보수파. 현재 대한민국을 지키고, 현재 구성원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요. 1907년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이 1920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이끕니다. 이때는 국권을 빼앗겼어요. 근데 이분은 1907년에 우리나라가 아직 빼앗기기 전에 벌써 만주에 가서 군을 기르고 또 우리나라 의병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진보 좌파. 보수파예요. 왜요?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까? 이 당시에 변화라 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빼앗기는 거죠. 1910년 전에는 보수예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항일운동 있죠. 항일운동은 1910년 전에 하면 보수예요.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게 대한제국이. 대한제국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보수예요. 근데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죠. 그 이후에 하는 항일운동은 진보예요. 바꾸려고 하는. 그치,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지, 이제? 좋아요. 1920년 김좌진 장군. 같이 했어요, 홍범도 장군하고. 근데 연도가 바뀌었어요. 김좌진 장군 청산리 대첩 아시죠?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 진보인데 진보면 선택지가 두 개 나오죠. 좌파 우파. 천천히 하자고 했으니까 천천히 대표적인 인물이 신치원 선생님입니다. 물산 장려운동 그리고 우리 계몽운동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요 우파, 진보 우파. 진보 좌파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을 하겠거든요. 빠르게. 예. 이해되시죠? 빠른 기준이 뭐예요? 급격하게 한 번에 무력을 사용한 거의 좌파야. 그래서 진보 우파는 신치호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남아서 있었던 분들 있죠. 계몽운동 했던 분들, 농촌운동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진보 우파 분들. 임시정부 가서 윤봉길, 안중근 이런 분들 다 진보 좌파인 분들. 자, 5.16 군사 쿠데타 세력 이승만이 하야에서 물러가고 윤보선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박정희와 그 일당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정권을 엎었어요. 그래서 군사 쿠데타라고 합니다. 일단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왜 진보죠? 현실을 바꿨으니까. 그러면 천천히 바꿨습니까? 한 번에 바꿨습니까? 그래서 진보 좌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2016 촛불 시민들. 2016 촛불 시민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이 좋다고 느꼈습니까? 나쁘다고 느꼈습니까? 촛불 나쁘다고 느껴서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그럼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 근데 한 번에 바꾸자, 천천히 바꾸자. 천천히.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들은 진보 우파예요. 법적 절차에 따라 천천히 바꾸자. 탄핵도 절차대로 딱딱딱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아주 일부 사람들이 청와대를 진격하자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보 좌파이겠죠? 굳이 따지자면. 자, 그러면 이제 보수파와 진보 좌파와 진보 우파의 학술적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거를 이해하셔야 현실에 있는 정당들이 우리는 무슨 파입니다, 우리는 어디입니다, 혹은 기자들이 어디 진보, 어디 혹은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현혹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왜냐? 진보, 보수는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쵸?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마스크 보셨죠? 국민들은 다 현실로 좋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현실은 나빠 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그런 식으로 이 단어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인식에 냉철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가 진보고 어디가 보수인지 파악할 수 있고, 아, 이때는 진보가 좋은 거구나, 이때는 보수가 좋은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보, 보수, 좌파, 우파를 학술적으로 구분하시고요. 기자들에게, 언론에게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